예,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많은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드라마 산업이 마냥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사사건건 플러스 오늘은 정덕현 평론가와 함께 한류의 천병 K-드라마의 현실을 냉정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요즘 드라마 시청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드라마 이제 골라보는 분들이 골라보는 분위기죠. 참 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상파에서 드라마 보기, 특히 이제 네. 평일 밤 시간대 드라마 보기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드라마를 이제 오랫동안 계속 비평하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예. 처음에 예전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봐야 될 드라마가 한 5편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방송사마다 이렇게 좀 보면 KB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월화 드라마를 계속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지만 KBS도 사실 수목 드라마 이게 사라졌거든요. 예. 그리고 SBS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평일 드라마가 거의 없어요. 다 주말, 그냥 금토 이쪽으로 다 옮겨가 있고 그 한 슬롯만 지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MBC도 사실 일일 드라마 같은 건 조금 있지만 월화 드라마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수목 드라마도 간간히 했어요, 되게. 이게 뭐 정석적으로 계속 한 게 아니라. 예. 종편에서도 사실 JTBC 같은 경우가 드라마를 제일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월화 드라마가 지금 사라진 상태고, TVN도 그 수목 드라마가 지금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드라마가 지상파부터 뭐 종편, 케이블까지 드라마 편성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상파하고 종편에서 만든 그 드라마가 네. OTT를 통해서도 선보였잖아요. 네네. OTT 전용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들도 있고 예. 한데 그럼 OTT 전용 드라마들도 줄어드는 겁니까? 제작 편수가? OTT 쪽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OTT 쪽으로 드라마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OTT에서도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제작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편성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한국 드라마 제작사 협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수치를 보면 국내 방송사랑 OTT 드라마 2022년에 135편이 나왔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125편으로 지금 7.4%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올해는 더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110편까지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결국 이제 OTT들도 좀 어렵다는 거죠. 예, OTT들이 사실은 초반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 이제 토종 OTT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했고 공격적으로 프로그램들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제작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그 적자폭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누적이 되면서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오리지널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줄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드라마를 많이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드라마가 가장 적자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제작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부터 많이 줄이다 보니까 OTT도 드라마가 편수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 거죠. 요즘 드라마들이 많이 현란해지고 또 외국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해서 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이게 배우들의 어떤 그 출연료 문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던데.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 드라마 제작사 협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도 제가 그 제작사를 하나 방문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출연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출연료면 보통 얼마나 받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니,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회당 뭐 억대다, 뭐 몇 천만 원 수준에서 1억이 됐다 해가지고 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억만 해도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1억 수준이 아니고 뭐 3억에서 7억에서 심지어 10억. 10억이요? 네, 10억. 회당 10억이면은 드라마가 만약에 한 편이 뭐 10회다, 10회짜리다 그러면 10억, 100억을 받는 거죠. 한 사람이? 최근 몇 년 새로 갑자기 많이 오른 건가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제 넷플릭스처럼 글로벌 OTT 굉장히 좀 자본 규모가 큰 OTT에서 출연료를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지급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뭔가 성공한 콘텐츠가 나오면 사실은 이 시즌제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시즌 1에서는 출연료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시즌 1이 성공을 하면 시즌 2에 가면 출연료가 진짜 천정부지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시즌제 드라마들은 시즌을 그 다음 시즌을 이어놓지 않으면 OT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구독자들 계속 끌어모으고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우가 사실은 약간 이 성공한 드라마의 배우는 약간 갑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사실은 전체 제작비도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시즌 2에 나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 그 뒤에서 이게 도는 얘기 들어보면 정말 상상 초월하는 정도의 우리 국내 드라마 업계에서는 그런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제작비에서도 사실 출연료 포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그 한류 콘텐츠가 뜨면서 우리나라 배우들도 이제 그 다른 나라에 가도 막 알아볼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리우드 배우들처럼 좀 그 출연료를 많이 챙겨주는 게 맞나?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이 정도로까지 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 또 다른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자본주의 어떤 환경 안에서 그분이 어떤 배우가 캐스팅됐을 때 그만큼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파급 효과가 충분하다면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헐리우드 스타들 보면 물론 영화 출연료이긴 하지만 톰 크루즈 같은 경우에 뭐 한 편 영화 한 찍고 편에. 영화 한 편 찍고 뭐 1,000억 가까이 되는 출연료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만한 티켓 파워가 확실히 있고 그 미국 내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걸 회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가능한 것들이죠. 근데 이제 제작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제작비는 이만큼인데 스타들의 몸값이 이만큼 막 치고 올라가면 네. 그 제작비가 딱 정해져 있을 때 다른 그 제작에 필요한 그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실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줄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걸로 인해서 줄어들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예. 같기도 하고요. 줄어들거나 예. 아니면 제작비가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좀 어디서 작년인가요? 그걸 공개가 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탑 배우가 가져가는 출연료가 어마어마하게 센데 예. 그 가장 적게 받아가는 분들은 뭐 10만 원, 뭐 이게 회당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거든요.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마가 사실은 주인공 한 명이 가져가는 어떤 영향력은 분명히 있지만 혼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앙상블이 되게 중요한데 주연급 말고 조연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조연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구색이 맞춰져야 예. 그 주연이 하는 연기를 받쳐주면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주연에 이렇게 많이 이게 포션이 가버리면 조연 3명 쓸 거 2명밖에 못 쓰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발생할 수가 가끔 있어요. 그런 인상을 주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런 드라마들이 있죠. 근데 예. 어떤 면에서는 캐스팅 자체를 조금은 인지도가 좀 없는 배우들로 이게 조연을 이렇게 채워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예.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저는 드라마는 조연들이 기둥을 많이 세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만큼 단단하게 옆에서 연기들을 리얼하게 해줘야 예. 주연이 하는 역할들도 돋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균형이 막 깨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출연료로만 너무 집중되면 예. 스태프들한테 가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요즘은 좀 CG나 이런 완성도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미술이라든지 그런 거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안 들어가면 퀄리티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스타들의 몸값 때문에 몸값이 올라가서 제작비를 또 밀어 올리는 효과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그런 걸 감당해도 네. 더 이상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올랐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이게 드라마 제작이 좀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로 스타들의 몸값이 너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예. 드라마 제작사 협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사실은 그냥 뭐 늘 출연료 얘기는 이슈가 됐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현실감 있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이렇게 가다가는 예. 아예 드라마를 제작할 수가 없다. 어떤 제작사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드라마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냥 적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연료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OTT가 초반에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제작비를 높여놓은 부분들, 거기 그 중에서도 출연료를 높여놓은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토종 제작 환경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이 사실은 국내 드라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종 OTT에 한다거나 아니면 지상파나 이런 데서 할 때도 비슷한 출연료를 요구를 또 하거든요. 지금 뭐 화면에서 보면 드라마 제작비 이제 국내 드라마들도 이제 뭐 수백억대, 맞습니다. 이제 뭐 평균치가 뭐 수백억대 네.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저 보면 예. 고려거란 전쟁이 270억이라고 해서 되게 많아 보이네라고 생각하겠지만 32부작이에요. 32부작이잖아요. 32부작인데다가 전쟁을 다루는 거잖아요. 출연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연자가 엄청나게 네. 많고 이번에는 그 전쟁 씬에 CG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270억이 저는 적다고 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저 무빙 같은 작품도 이제 650억이나 들었는데 저거는 판타지를 그린 거라 이 날아다니는 어떤 씬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집어넣은 CG 작업들이 제작비 많이 자체가 들어가고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도적 같은 작품 보면 9부작밖에 안 되는데 36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해당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출연료가 좀 반영된 결과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저런 케이스. 출연료가 상당히 많이 반영됐고 제작 단가도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제 한 편당 만드는데 과거보다는 이제 기대치들도 많이 올라가 있어서 충분한 제작비들이 투여가 안 되면 퀄리티가 안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 아까 전에 이제 톰 크루즈 사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그만큼 벌면 스타들한테 그만큼 줘도 되는 건데 네. 이제 계속 그 스타들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고 네. 제작비는 제한돼 있어서 드라마를 더 이상 못 만들 것 같다는 그런 네. 우려까지 나올 정도인데 맞아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예. 해법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제작비를 전체적으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K드라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게 균형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전체 포션이 있으면 예. 좀 합리적인 선에서 나눠갈 수 있게 이게 구조가 되지 않으면 드라마는 어느 한쪽에 포션이 집중된다고 해서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좀 균형 있게 이게 흘러갈 수 있게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줘야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K드라마가 좀 앞으로도 좀 계속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출연료 부분도 사실은 배우들이 조금 생각을 좀 하신다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 K드라마 산업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